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태학이 미주은입니다. 어제 새롭게 시작된 9월달 첫 번째 잔출을 잘 채우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9월만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가을을요. 여러분들 많은 추억과 또 좋은 일들이 가득한 그런 계절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잠깐 스쳐가듯이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9월 달에 제 개인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좀 기억하셨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댓글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9월 달에 큰 변화가 있다 그랬는데 어떤 변화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의 개인적인 변화에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에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저의 신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자세히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WHO 관련된 기사 하나를 좀 공유할까 하는데 안타깝게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름은 뮤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요.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이죠. 세계 보건기구에서 뮤라고 부르는 새로운 변이를 발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는요. 지금까지 형성됐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년 반 동안 코비드에 한번 걸렸던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나 아니면 백신을 맞아서 이미 면역을 확보한 그런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좀 무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에 이제 콜롬비아에서 발병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컨펌된 것만 총 39개의 나라에 퍼져나갔다는 소식입니다. 아무쪼록 이 뮤라는 새로운 변이가 좀 파급력이나 아니면 좀 치사율에 있어서 낮은 형태로 좀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바이러스가 아직도 팽창하면서 굉장히 좀 어두운 그림자가 아직까지는 드리워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S&P 500이 0.03% 거의 보합 수준이었고요. 다우존스는 약간 떨어졌고요. 다스닥은 지금 연일 최고가 경신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0.3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어제 개별 종목을 봐도 좋은 모습을 보인 주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플레어가 5% 이상 상승을 했고요. 로쿠가 4.46%, 레모네이드가 4.38%, 세렌스도 좋았네요. 4.21%. 오픈도어가 요즘에 힘이 굉장히 좋죠. 4%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스킬즈가 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한 12%까지 올라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3.74로 약간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종목들 중에서 여러 가지 기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9월 두 번째 날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긍정적인 뉴스를 가지고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지 포인트가 어닝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 발표 후에 지금 13.66% 정도 치솟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결과가 발표됐다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세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의 갭 EPS부터 보시면 마이너스 0.29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적자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닝 결과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시장의 전망치보다 15센트가 오히려 덜 나왔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매출을 보시면 매출 넘버는 굉장히 좋죠. 56.12 밀리언을 만들어내서요. 지난해랑 비교를 하면 60.5% 정도 성장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7.06 밀리언이 더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기대치보다 한 14% 이상 더 나온 거잖아요. 굉장히 좀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까지 봐서는 그냥 그런 어닝이었죠. 그런데 정말 좋은 뉴스는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자, 3분기의 가이던스를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올렸다고 나오는데요. 지금 그 자체적으로 만든 가이던스에 의하면 60에서 65 밀리언 정도를 3분기에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분기 매출이 56이었잖아요. 따라서 2분기보다 3분기 들어서는 한 10% 정도 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 그리고 컨센서스가 54.71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초과한 그런 예상치를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full year 가이던스, 2021년 전반적인 가이던스를 보게 되더라도요, 굉장히 좋은 숫자가 나옵니다. 225에서 235 밀리언 정도를 올 한 해 동안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난 분기에 발표했던 가이던스는 195에서 205였으니까 평균적으로 한 2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무려 25%에서 35% 정도를 저번에 발표했던 가이던스보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도 20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컨센서스에 비해서도 20% 이상 초과 달성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좋은 뉴스를 시장에 던져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차지 포인트가 13%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요. 한동안 차지 포인트의 주가 때문에 마음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적도 잘 나오고 전망이 계속 올라가면서 향후에는 조금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주은 방송을 받아보시기 위해서 알람을 설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람 설정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요즘 들어서 저녁 시간에 오늘의 댓글이라 그래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역시도 많은 분들께서 스킬즈의 그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보를 해주셨었습니다. 스킬즈 주가가요, 시장 오픈 전에는 10% 이상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 이유를 이번 기사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 제목에 나와 있듯이 어제 스킬즈 주가가 9% 이상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시장 마감 때 보니까 한 4% 이하로 떨어지면서 조금은 이제 잠잠해지면서 시장을 마감하긴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름 아닌 이제 밈 주식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제목이 뽑혀져 있습니다. 굉장히 좀 볼륨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레딧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월스트리트 벳이라는 주식 창이 있잖아요. 주식 토론방인데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거래된 그 쉐어 수가요, 지금 시장 중간의 모습인데 5,800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원래 매일매일 거래되는 양의 한 4배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시장 마감 전까지의 수치이기 때문에 어제 한 5배 이상은 더 거래량이 있었다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딧에 있는 포럼이죠, 월스트리트 벳에서 지금 스킬즈에 관한 토론이요 4,000% 이상 갑자기 치솟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2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나머지 밈 주식들의 토론방보다 훨씬 더 지금 열띤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임스톱이라든지 AMC보다 지금 훨씬 더 핫한 모습을 보이는 주식이 스킬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스킬즈에 투자를 하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 이렇게 스킬즈라는 종목이 밈 주식이 되어가는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밈 주식이 돼서 앞으로도 급등하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언젠가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차지 포인트 그리고 스킬즈의 주식은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반면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한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루시드인데요. 루시드의 주가는 어제 10% 이상 하락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뒤에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루시드의 주가가 슬라이드, 미끄러져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파이프 락업이 어제 해제가 됐다고 합니다. 락업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이제 파이프가 뭔지 살펴봤더니요, 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상장하기 전에요,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좀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주식을 매매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초기 투자자들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초기 투자자들 대부분이 기관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판매할 수 있게끔 락업이 어제 해제가 됐다, 이러한 소식이거든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물량이 이 파이프 락업에 물려 있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2.5 빌리언이라고 확인이 되는데요. 그 의미는 지금 루시드의 전체 시가총액이 한 28 빌리언 정도가 넘어가거든요. 따라서 10%는 되지 않는 물량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주가가 10% 이상 하락을 했잖아요. 따라서 단기적인 급락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루시드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이프에 물려 있었던 물량은 이번에 해제가 됐지만 나머지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6개월이나 18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락업이 해제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이 뭐냐면요. 역시 스펙 주식 투자는 어렵구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굉장히 좀 마음고생도 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막 10%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스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루시드의 그 파이프 록업이 해제되면서 이번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기관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커다란 투자자는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소베린 웰스 펀드라는 펀드 회사가 가장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미국에 있는 투자 기관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앤 리서치, 프랭클린 템플톤, 그리고 뉴버거 벌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 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량이 좀 풀렸겠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제는 루시드 말고도요, 전기차 관련 기업에 대한 기사가 조금 보였습니다. 일단 니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니오가 3분기에 지금 판매 아웃룩, 전망치를 좀 줄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전망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죠. 8월 달에 그 판매량을 지금 보고를 했는데요. 전달에 비해서, 7월 달에 비해서 26%나 그 숫자가 감소를 했다는 부정적인 뉴스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2021년 8월 달에 총 판매량은요, 지금 5,880대 를 판매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년도 대비해서 48.3% 정도만 성장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니오의 지금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7월달 같은 경우는 7,900대를 넘게 판매를 했기 때문에 전달에 비해서 무려 26% 정도 오히려 감소를 했다라는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자, 1월부터 8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판매단 총 대수를 살펴보면 13만 1,408대 정도를 지금 판매했다라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을 해주고 있냐면, 현재 반도체 공급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그리고 지금 uncertainty라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도 좀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3분기에 총 판매량의 전망치를 줄였다고 합니다. 기존의 전망치는요, 23,000대에서 25,000대를 3분기 3개월 동안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수치를 22,500에서 23,500으로 조금 감소시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니오라는 중국 자동차 기업은요,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을 그 이유로 들면서 실적도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고요.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어두운 예측을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 같은 중국계 기업인 리오토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8월달 실적을 역시 발표했는데요. 전달에 비해서 7월달에 비해서 10%나 지금 판매 실적이 올라갔고요. 총 9,433대를 판매했다고 기사의 제목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니오 같은 경우는 5,800대 정도를 초과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상당히 좀 판매량이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 8월에 전체 판매량이 9,433대가 나오면서 전년도에 비하면요, 성장률이 무려 248%에 이릅니다. 앞에서 살펴본 니오 같은 경우는 50%가 되지 않은 성장이었잖아요. 따라서 두 기업이 굉장히 좀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공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같은 반도체 품귀 현상에 시달리고 있을 텐데 7월에 비해서 오히려 9.8% 정도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요, 전체 판매량이 지금 두 개의 기종을 합쳐서요, 니오보다는 아직 약간 모자른 수치를 보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1월부터 6월까지의 판매량은 리오토에 비해서 니오가 현저하게 더 많은 판매의 수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7월달, 8월달 두 달에 걸쳐서 니오의 판매 수를 지금 리오토가 상당히 많은 폭으로 추월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8월 말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리오토 같은 경우는요, 중국의 지금 리테일 스토어 판매처죠, 114개나 판매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69개의 도시에 진출을 해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중요한 숫자가 나오는데요. Q3에 그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25,000대에서 26,000대 정도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전망치를 던져줬는데, 아까 니오 같은 경우는 전망치가 22,500에서 23,50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리오토가 니오를 추월할 가능성이 생긴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저같이 그 니오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한 열흘 전 정도에 중국 기업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그 전기차 기업들을 가지고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을 보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치만 가지고 분석을 해봤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 3개를 선정을 했었는데요. 테슬라가 단연 1위를 차지했었고, 그 뒤를 이어서 전
전기 그 스쿠터를 만드는 니우가 2위를 차지했고 3위는 리오토가 굉장히 좋은 수치상 분석을 보였었습니다. 이 수치상 분석을 봤을 때도 그렇고요. 지금 리오토가 보여주는 스토리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니오보다는 리오토가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조금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제가 향후에 좀 전기차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테슬라 그리고 리오토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핀테크 쪽으로 잠시 건너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로빈후드 관련된 기사인데요. 로빈후드가 페이팔과 경쟁을 한다라는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페이팔과 경쟁을 시작하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로빈후드의 주가가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6.3%까지 시장 중간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조금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계획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계획이냐면요, 이번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번에 새롭게 추가하게 되는 기능은 뭐냐면 페이첵을 받을 수 있다. 즉 급여를요, 이제 로빈후드 어카운트로 바로 송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다이렉트 디퍼짓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뿐만이 아니고요. 또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그 급여일보다 이틀 정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조금 빨라지는 거죠. 자, 이번에 이렇게 추가되는 기능의 이름을 Early Direct Deposit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특별히 이렇게 로빈후드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 피를 내야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물론 이렇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은요, 로빈후드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플랫폼에서도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페이팔도 이미 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웰스프런트라든지 침, 그리고 트래디셔널 뱅크니까 다른 은행들은 물론 그런 기능이 있겠죠. 우리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이제 이틀 정도는 빨리 받을 수 있는 기능을 다른 플랫폼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 기사에서는 우리가 주식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로빈후드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서 페이팔의 경쟁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요, 페이팔을 슈퍼 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좀 커다란 극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함께 읽어보시죠. 지난 1년 동안 페이팔은 진화를 해왔다. 어떠한 식으로 진화를 했냐면요, 원래는 초기의 비즈니스 모델은 피어-투-피어 페이먼트 앱이었다. 따라서 개인 간의 송금 서비스 정도를 하는 간단한 앱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기능을 많이 추가하게 됐죠. 예를 들어서 벤모 크레딧 카드도 출시를 했고요. 지난 가을부터는 크립토 커런시, 즉 가상화폐의 거래도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는 어떠한 소식이 전해졌냐면 세이빙 어카운트를 만들어 주는데 굉장히 좀 이자가 많이 붙는 그러한 세이빙 어카운트도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버지팅 툴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종의 가계부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한 기능까지도 이번 앱에 추가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커다란 뉴스가 월요일날 들려왔죠. CNBC 뉴스에 따르면요, 페이팔이 드디어 스톡 트레이딩 앱에 진출을 한다. 그 얘기는 이제 주식 거래 기능을 갖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는 주식 거래 앱으로 시작했던 로빈후드가 어떻게 보면 다른 파이낸스 기능을 추가하면서 욕심을 내는 모습을 살펴봤고요. 이번에 페이팔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죠. 원래는 이제 다양한 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던 앱이었던 페이팔이 이제는 주식 거래 사이트로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벤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중대한 그런 진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래는 P2P, 아까 보신 것처럼 피어-투-피어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개인 간의 송금 서비스를 하던 간단한 플랫폼이었는데 이제는 디지털 월렛으로 완전히 진화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디지털 월렛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이 들어올 수 있는 소스도 여러 가지가 생겼다는 거죠.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면서 슈퍼 앱이 될 것이다. 슈퍼 앱이 뭐냐면요, 이 앱 하나만 있으면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필요 없다, 이러한 정의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전망을 얘기해주는 전문가의 이름은 제이슨이라는 분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서치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보시면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벤모의 유저를 증가시키는데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한 가지 앱을 사용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송금을 위해서 앱을 사용하고요, 어떤 사람은 저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모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유저의 수가, 사용자의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한
한 가지의 이득이 더 있죠. Average Revenue per User. 한 명당 기여하는 매출의 규모도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다양해진다는 것은 원래 송금만 하던 사람이 주식 거래도 거기에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원래는 주식 거래만 하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도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기여하는 매출도 상당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프라이스 타겟을 323으로 올려줬는데요. 그 얘기는 앞으로도 12%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사는요, 로블록스 관련된 소식입니다. 로블록스의 주가가 어제 3%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로블록스가 파트너십을 이번에 결성했다는 거죠. 파트너십의 주인공은 벤스라는 기업이고요. 이 벤스와 함께 스케이트 파크를 만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벤스가 어떤 기업인지 잠깐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고 계신 웹사이트가 벤스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뭐 신발을 주로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패션 관련된 용품을 다루는 그런 기업이다. 자, 그런데 굉장히 트렌디하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 이 기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해보고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로블록스와 벤스가 이번에 인터랙티브니까 서로 이제 상호작용이 가능한 이러한 가상 스케이트 파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케이트 보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팍이 구성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가상현실 안에서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요. 이번에 이 스니커 컴퍼니니까 운동화를 만드는 아이코닉한 회사에 있어서는 메타버스에 처음으로 진출을 하는 그런 시도가 될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두 기업이 힘을 합쳐서 만드는 공간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벤스 월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3D 온라인 스페이스고요. 이 가상 공간에서 어떠한 일이 진행될 수 있냐면요. 사용자는 여기 들어가서 그들이 원하는 그 스케이트보드 스킬을 연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이제 직접 스케이트보드를 타지 않아도 나의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숍이 들어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벤이 판매하고 있는 그 가상현실에서 옷을 산다든지 아니면 신발을 산다든지 하면서 나의 아바타에 선물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나의 아바타뿐만 아니라 친구한테 선물을 해줄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물론 기어도 판매를 한다. 새로운 스케이트보드를 사서 누구한테 선물하거나 내가 직접 사용할 수도 있는 이러한 길이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 여러 가지 발견이 되는데 이 사이트에서 슈 커스터마이저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운동화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건 뭐냐면요. 스케이트 숍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스케이트 보드를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사용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재미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만드는 가상 현실에 존재하는 스케이트 팍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존재하는 그 팍을 모델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름이 나와 있는데 The Venge of the World Skate Park in Huntington Beach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요렇게 생긴 팍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스케이트 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실제 존재하는 시설을 그대로 가상현실에 옮겨서 여기에서 이제 사용자가 스케이트 스킬 그들의 기술도 연마를 하고요. 또 굉장히 좀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새로운 옷이나 운동화도 살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케이트 보드도 만들어 볼 수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가상현실이 구성이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제가 그 아이들이 2명이나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 로블록스의 그 아이템을 사고 싶다라고 졸라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예쁘게 생겨 있는 그 옷이라든지 운동화라든지 아니면 스케이트보드 같은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로블록스의 이러한 모습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목에 관한 소식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사는 시장 전망에 관한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등장하는 기관의 이름은 UBS입니다. United Bank of Switzerland, 스위스 뱅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UBS가 S&P 500에 대한 전망치를 5천까지 올렸습니다. 지수가 5천에 간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요. 앞으로 4개월 동안 10%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에는 세 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UBS라는 투자 기관이 앞으로 4개월 동안 미국 주식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세 가지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이 지금까지 1월부터 8월까지 20% 정도 이상 올라간 거죠. 굉장히 좀 엄청난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한 번도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던 적이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주식 시장이지만 아직까지 끝나려면 멀었다라고 지금 UBS가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S&P 500의 전망치를 5천까지 올려줬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앞으로 4개월 동안 10% 정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들이 생각하는 세 가지의 근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BS가 던져주는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요. 어닝이 너무나 잘 나온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기업들이 이번에 이제 2분기에 어닝 실적 발표를 거의 끝내가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완료를 했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이요. 주식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높은 기대치를 대부분 다 초과 달성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월 초에 지금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 그리고 전략가들이 내놓은 전망치를 큰 폭으로 초과 달성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어닝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렇게 되면 향후 어닝에 대한 전망치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P 레이쇼, 포워드 P 레이쇼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미국의 기업들이 만들어낼 어닝에 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우리가 포워드 P 레이쇼라고 하는데요. 이 포워드 P 레이쇼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분모가 커지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의 가장 커다란 위협은 너무나 좀 많이 올라가 있는 프리미엄이잖아요. 이렇게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버블이 꼈다고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만약에 이 분모에 들어가 있는 어닝이 올라간다면 그렇게 되면 P 레이쇼가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도 미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구나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근거를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미국 시장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고 믿는 두 번째 근거는요. 지금 연준이 너무나 좀 지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연준 의장인 제롬 포웰이 연설을 했잖아요. 이 연설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아마도 테이퍼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힌트를 주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굉장히 강조를 하나 했죠. 어떠한 부분을 강조를 했냐면 이렇게 테이퍼링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 의미가 금리를 상승할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따라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도라고 굉장히 좀 선을 그었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중요한 것은 금리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과 다른 금융 상품에는 굉장히 좀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근거를 살펴보면요. 노멀라이제이션, 따라서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경제가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세 번째 이유로 드는 것 같습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최근 들어서 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좋은 뉴스가 하나 보이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경우에는 더 이상 코비드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의 새로운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서플라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국가잖아요. 따라서 앞으로는 서플라이 체인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렇게 중국이 코비드 델타 바이러스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도 방지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서플라이 디맨드 그 체인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지금 UBS가 앞으로 주식시장이 10%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덧붙여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좋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 그것이 곧 폭락의 징조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 점도 염두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요. 제가 강조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 올인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투자 자금을 다 뽑아내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금에서 적어도 한 20%에서 30% 정도는요. 현금으로 좀 확보를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올라가도 기분이 좋고요. 떨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 기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건강한 주식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미국 주식 시장이요, 역사적인 좀 불마켓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관련된 인터뷰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해본 비디오 클립 역시도 전문가 두 분이 등장을 해서요, 앞으로 미국 시장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 그들의 견해를 함께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조금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antoli, first to you, sum it up. I mean, ending August with a year-to-date gain of 20% on the S&P, that's just price gain, and a very strong month once again that kind of once again puts the US ahead of the rest of the world. Yeah, and it's somewhat due to the kind of unique characteristics of our market, of our indexes, because the persistence of the rally, in fact, we've never before had 7 months in a row when the market was up, and it was February through August, those particular months in a row. We were very close to that on 2017. The reason is because when we get a little bit nervous or when some of the sort of cyclical areas have gotten overdone and we had peak reopening, the thing to fall back on was growth. So when we are afraid about economic growth, it's a reason to buy the so-called growth stocks. It doesn't mean it lasts forever. It doesn't mean you're not going to drop the baton in some of the transfers at some point along the way in this rotation. But I do think that explains the persistence of this rally. Plus, of course, massively strong GDP, 40% earnings growth going up, and the Fed looking for excuses not to really move too quickly, all going into what we've seen so far this year. Barbara, so how does it set us up for the rest of the year? Do you think we pulled forward the gains? Because we are approaching some of these S&P strategists' target prices for the entire year. So either they're going to have to go higher or maybe we'll just march in place. What does it look like to you? Yeah. Well, I think it's an excellent question. I think lots of us are asking ourselves after 7 straight months, all the gains, the market's up over 20%. Seems every day there's a new high. I think, though, when you look at the fundamentals, really they are still intact, and what you've seen is the earnings growth is tremendous. It is now 30% greater than pre-COVID, and earnings estimates keep coming up. So we're growing into the valuation. However, having said that, we now have a little bit of the COVID variant slowdown. I think that could delay things a month or two. We're all waiting anxiously to see the jobs number on Friday, if that's going to be hot or in line with the 750,000 number, because I think there's still the risk. People are they think the Fed is committed to keeping rates low, but if you see the numbers come in too hot on employment, and it will take more than just one report, I think people will start to get worried about inflation again. Because inflation is still there. I personally think it has peaked, and I think it's transitory, so I am not concerned. But I think we could be in for a bit of a pause, particularly as people wait to see what's happened with payments are tapering off this month, and we're done earnings season. So it's hard to see what the near-term catalyst is, but I don't see much downside from here. Just a bit of back and forth, perhaps. Keith, to that point about 7 straight months of gains, you've been looking at that and what it might suggest is coming next. Well, the first thing is when you have a really strong market, that actually tends to be a good sign. And we look back at the last 14 times where we've seen markets move up 7 straight months. And when you look at 6 months forward, Wilfred, the market's been up 13 out of 14 times. So I would not fade this strength. Doesn't mean you can't have a pause. Doesn't mean you can't have some consolidation. But looking at 6 to 12 months, we're still positive. And I think the other important point is this. Even though the market's making new highs, the PE, which is still elevated, is actually has contracted this year. So it's been all earnings driven this year, and we expect that to continue.